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6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이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여름철 냉방 준비를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BG인에선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필수품인 에어컨 점검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 바로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을 점검하는 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제임스 킴 씨와 함께 에어컨의 올바른 관리와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킴입니다. 지난 겨울에 찾아뵙고 이렇게 또 여름에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어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사항들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며칠 전까지 히팅을 사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곧 에어컨을 사용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히팅을 사용하다가 에어컨디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히팅에서 사용됐을 때, 즉 휴미디파이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 휴미디파이어는 가습기라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 겨울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가 드라이하기 때문에 가습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름이 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습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에어컨디션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휴미디파이어를 확인한 다음에 휴미디파이어를 턴 오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미디티가 너무 많아서 집안에 습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컨디션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에어컨디션은 물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드레인으로 잘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지하실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한 전반적으로 퍼네스 주위에 물 나가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또 워러히터 주변에 물 나가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휴미디파이어를 꺼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디휴미디파이어는 사용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겠네요. 당연하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디휴미디파이어는 알다시피 휴미디파이어와 반대되는 말로서 물을 갖다가 먹는 하마, 즉 한국에서 말하는 물 먹는 하마라고 그러죠. 네. 제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름 되면은 지하의 온도가 낮고 1층, 2층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전반적인 공기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에는 온도가 낮음으로 해서 상대 습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습기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가 또한 쾌쾌 묵은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반드시 디휴미디파이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디휴미디파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많이 효과를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약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 친구가 리치몬드에 사시는 분인데 집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지하에다가 곳곳에다 숯을 갖다가 놨습니다. 네. 저는 그 숯이 왜 놨는지를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숯이 또 습기를 먹는 그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숯을 놨다 그러는데 그 친구의 컴플레인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습기가 많아갖고서 지하에 내려가기가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홈디포라든가 캐네디언 타이어 가게 되면은 디휴미디파이어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휴미디파이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물 먹는 하마, 즉 제습기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설치한 이후로 그 집이 아주 그냥 쾌적한 공기를 얻었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군요. 예. 네.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요.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해마다 그렇다면 그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항상 그러한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알다시피 우리 노혜경 씨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샤워를 하고 또 노혜경 씨가 모는 차도 한 달에 한 번, 또 많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즉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늙게 되고 늙게 되면 죽게 되듯이 이러한 에어컨디션 같은 경우도 한 해 한 해가 감에 따라서 노후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라도 점검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에어컨디션을 켜게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썼던 분들은 벽걸이형이라든가 스탠드형 그런 에어컨디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센트럴 에어컨디션은 또 틀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년 동안 사용하고서 메인트런스를 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곳에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집안의 공기를 갖다 1년 동안 즉 여름 내내 더러운 먼지를 갖다가 걸러준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띄어가지고 클린 해가지고서 드라이 시킨 다음에 반드시 집어넣어줘야지만 새로운 바람이 불 때 곰팡이 냄새가 안 나고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문 테크니션들에게 점검을 받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이러한 그 에어컨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한 여름이 되게 되면은 커스터머들로부터 많은 콜을 받습니다. 네. 많은 콜을 받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콜이 커스터머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콜입니다. 네. 또 메인트넌스도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센트럴 에어 컨디션, 즉 중앙냉난방식 그러한 히팅 앤 쿨링을 사용하는 집이라 그러면 캐나다의 대다수 집들이 그런 집들이죠. 네. 그런 집들은 바로 퍼네스 옆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를 갖다가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터가 막혀 있으면은 에어컨디션은 시원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에어컨디션이 되나 안 되나 그걸 확인할 때 파워를 갖다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어컨을 점검을 할 때 그 가스도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가스 보충을 해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에어컨디션은 가스를 갖다가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팩토리에서 즉 공장에서 제일 처음에 에어컨디션이라든가 쿨러라든가 프리저라든가 그런 것이 만들어져 나와졌을 때는 그 안에 적정량의 냉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냉매가 여러 가지 냉매가 있지만은 온도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서 쓰는 냉매도 틀리지만은 그 냉매를 보충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팩토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의 냉매를 집어넣는데 냉매를 보충해 줘야 된다면 현재의 냉매는 7이라든가 8이라든가 9라든가 10이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 경우에는 어떤 부위가 리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킹이 된 것을 갖다가 리페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매를 집어넣게 되면 또다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해마다 우리 집은 냉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올해도 와서 냉매 좀 넣어 주십시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여기 법은 냉매를 갖다가 법으로 리페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매를 집어넣게 되면 2만 불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디션이 시원하지 않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체크하고 나서 최후의 냉매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매를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체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냉매는 체크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냉매가 빠지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냉매를 매년마다 주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가스, 냉매가 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냉매가 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컴프레셔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진동이 매일같이 하다 보면은 그것도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이음매 부분에서 약간의 조임새 같은 것들이 루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캐나다의 겨울이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익스팬드 되고 팽창되고 수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셀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못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히팅 장치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주는 데 있어서 A 코일을 갖다가 그러한 못 같은 것이 날카로운 것들이 데미지가 입어가지고 또 리킹이 되는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가스가 새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 처음에 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안 쓰던 에어컨을 처음 가동을 시켰을 때
이상하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아까도 약간 언급드렸지만은 먼저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하에 내려가서 필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필터가 먼지가 많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즉 작년 겨울에 집을 샀다든가 올해 초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아웃도어 유닛 즉 일반 하우스라 그러면 아웃도어 유닛이 있고 인사이드에 버너스 위에 A 코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에어 컨디션이라 그러는데 네. 아웃도어 유닛이 같이 돌아야 됩니다. 아웃도어 유닛이 돌려면은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220볼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비어스 오너가 집을 팔 때 나는 겨울에는 에어 컨디션을 안 키니까는 서킷 브레이크를 갖다가 퓨즈 박스죠. 퓨즈 박스에 있는 그 브레이크를 갖다가 내리겠다 해가지고서 내린 경우에는 아웃도어 유닛이 돌지가 않겠죠. 또한 또 한 가지는 아웃도어 유닛을 보호한다 해가지고서 카바를 갖다 이렇게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카바가 씌워지게 되면은 잘못되게 되면은 팬이라든가 컴프레셔라든가 모든 것이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 컨디션을 키지기 전에는 필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밖에 나가서 아웃도어 유닛을 워킹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워킹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저희 같은 테크니션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에어컨 응급처치법을 잘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테크니션 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커피숍이나 그리고 컨비니언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장비 그 수리비라든지 그런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영가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또 줄일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루프탑 유닛에서 나오는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테크니션이 하지 않고 약간만 신경만 쓰면은 사다리 하나 갖다 놓고 올라갔어서 열어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루프탑을 꼭 설치하고 나서는 꼭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3개월에 한 번씩 꼭 갈아줘야 된다든가. 네. 그리고 또 그 응급처치 사항으로는 팬벨트를 한번 확인해 본다든가 그런 걸 알려주긴 하는데 또한 프리저라든가 쿨러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먼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전기세도 많이 들고 또한 고장날 융도 많이 듭니다. 즉 쿨러라든가 프리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여름에 왜 많이 고장이 나냐 이런 질문도 해주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12시간, 14시간을 일하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한다 그러면 반드시 몸살이 나게 되고 병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쿨러나 프리저도 적정량의 일을 해야 되는데 워낙 여름이 덥다 보니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돌다 오면은 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렇다 보면 고장 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먼지를 제거한다든가 즉 예를 들면은 팝쿨러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그 앞에 컨덴싱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박스가 있고 그 뒤에 프로펠러 같은 모터가 달려 있는데 그 컨덴싱 유닛이 먼지가 많이 끼어 있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린다. 즉 온도를 낮추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컴프레셔가 무리하게 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1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준다든가 바큐으로 그렇게 되면은 많이 에너지도 절약되고 즉 전기도 절약되고 리페어할 그러한 고장률도 많이 적어질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퇴근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에어컨을 켰을 때 아주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경우에 에어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에어컨디션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먼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일반적으로 8시 정도나 9시 네. 아닙니까? 그리고 퇴근할 때는 저녁 6시나 아니면 5시, 7시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출근하실 때 턴 오프, 즉 에어컨디션을 끄시고 나가셨다 그러면 한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든 온도열이 그러한 온도가 집 내부로 전달돼서 집 내부 온도는 약 한 많게는 29도, 많게는 31도 그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집 방향이라든가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네. 따라 집집마다 틀리겠지만 말입니다. 그러한데 예를 들면 30도
퇴근했을 때 집 내부가 30도였는데 에어컨디션을 갖다 21도로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두 시간 내에 21도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디션의 그러한 그 원리는 모든 온도가, 즉 집 내부에 있는 모든 더운 공기가 버넷으로 들어가서 그 공기가 시원하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순환돼 가지고서 집안의 공기를 갖다가 낮추기 때문에, 집안의 온도를 갖다 낮추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시려 그러면은 퇴근하실 때 약 한 25도나 26도 아예 끄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갔다 오셔갖고서 21도로 놓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약간 절약되겠죠. 이제 여름철을 맞아서 에어컨을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 사이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거나 그리고 뭐 정부 리베이트가 되는 그러한 그 제품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에어컨디션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에너지에 대한 자원 부족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가스값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에어컨디션 시스템이 10CRG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래된 것은 8CRG도 있지만은 이 CRG는 뭐의 약자냐면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e입니다. 즉 에너지 효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한 효율인데 정부에서 2년 전부터 12 이상 CRG를 갖다 12CRG 이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각 에어컨디션을 만드는 메이커에서는 13CRG, 즉 13CRG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는 이거보다 효율이 더 좋은 14CRG 이상에 한해서만 리베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절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집이 에너지를 갖다 하나를 절약한다 그러면 100집이라면 100개 아닙니까?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리베이트를 해주고 있지만은 이 리베이트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3월 31일부로 해가지고서 리베이트가 끝났고 2차 리베이트가 시작되는데 2차 리베이트는 1차 리베이트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커스터머들이 많이 바꿨고 정부 예산도 어느 정도 좀 고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리베이트가 버넷하고 에어컨디션 포함해서 한 2,000불 정도를 리베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히팅이라든가 에너지 냉방이라든가 절약도 많이 되고 또한 정부로부터 리베이트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워킹이 잘 된다고 해서 계속 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효율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예를 들면은 물론 히팅 시즌이 아니지만은 버너스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버너스를 제가 많이 바꿔드렸는데 바꾸고 나서 약 한 3개월 후에 가스비하고 바꾸기 전하고 가스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 15년 이상 된 버너스가 가스비를 약 한 3,000불 정도 냈다 그러면 바꾸게 되면은 2,000불로 줄어듭니다. 플러스 하이드로가 줄어듭니다. 또 에어컨디션 하게 되면 하이드로가 그만큼 줄어들죠. 각 CRG마다 에너지 차이는 많이 날 뿐더러, 그리고 에너지 요금도 한 달을 계속 켰다고 생각하면 약 각 CRG마다 한 50불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처음 에어컨을 설치를 할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에어컨디션 비용은 요새는 정말로 많은 그 업자들이 좋은 프라이스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뭐 한 1,400불, 1,500불에도 준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에어컨디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 또한 에어컨디션의 CRG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각 메이커 중에서도 모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즉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비싼 차나 싼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BMW가 있고 포드가 있듯이 우리가 사게 되면은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에어컨디션을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1,500불부터 해가지고서 5,000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에어컨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먼저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요새 많이 취급하는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걸 갖다 예를 한번 들면은 그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컨덴싱 유닛에 쓰이는 코일 그 자체가 틀립니다. 그 자체가 효율도 틀릴 뿐더러 열 교환하는 그러한 방식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한 모터라든가 그리고 또한 그 지탱하는 그러한 그 지주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특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차이점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가 가격이 좀 싼 것은 소리가 좀 심하고 가격이 비싼 것은 좀 소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테크놀로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내구 온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고 또한 워런티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요 사이에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어컨디션을 안 켜고 여름을 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에어컨디션 없는 그러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과 캐나다의 여름이 실질적으로 에어컨디션 켜는 시간이 사무실을 제외하고 하우스에서는 약 한 통계적으로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20일에서 30일 때문에 에어컨디션을 설치하고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서 자연바람으로 해가지고서 시원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하지만 아주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디션을 바로 켜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온도, 너무나 온도를 낮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밖에 공기가 더울 때는 온도가 낮춰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온도를 해주고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요새 같은 경우 에너지가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엠브리지 가스라든가 디렉트 에너지라든가 하이드로라든가 유니온 가스라든가 서로 5년씩의 컨트랙트를 하자고 아마 각 집집마다 방문을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시간은 제임스 킴 씨와 함께 에어컨의 올바른 관리와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리빈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 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름철 열기를 식히기 위해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찬바람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